그의 머릿속에는 시한폭탄이라 불리는 뇌동맥류가 자리 잡고 있다. 뇌혈관이 가지를 치는 곳에 주로 꽈리 모양으로 생기는데 뇌동맥류가 파열될 경우 사망률은 20%에 이른다. 이렇게 열게 되면 두개골을 열면 여기 살짝 열리게 수술을 앞두고 집도의를 찾았다. 공간이 동맥류가 크진 않습니다. 작은데 우리가 치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선을 싹 넘어서고 있어요. 뇌동맥류가 있는 부위는 이 부위. 언제 터질지 알 수 없는 뇌동맥류. 하지만 뇌동맥류라고 모두 수술을 하는 건 아니다. 뇌동맥류는 발견됐다 그래서 다 치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기술적으로 치료의 위험성이 상당히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상 거대 사이즈가 아닌 10mm, 15mm 이내의 뇌동맥류를 저희가 수술한다 그랬을 때 위험성은 전 세계적으로 평균 1%의 사망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해서 2%는 반신마비나 등등의 중증 후유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동맥류가 발견됐다고 다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크기가 4, 5mm가 넘었을 경우 또는 동맥류의 모양이 불규칙하거나 작아도 잘 터지는 위치일 때는 수술해야 한다. 이영명 씨처럼 파열되지 않은 뇌동맥류의 경우 눈썹 부위만을 최소 절개해 수술할 수 있다. 이때 눈썹과 이마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에 혹 영향을 미치는지 수술 전 신경 전도 검사를 한다. 다음 날 이영명 씨의 수술이 이루어졌다. 바이폴라. 수술은 왼쪽 눈썹 위쪽을 절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되도록 작게 절개한다고 해서 최소 침습 뇌동맥류 수술이라고 한다. 이영명 환자의 경우 왼쪽 중대 뇌동맥 부위에서 뇌동맥류가 발견됐다. 우선 왼쪽 눈썹 부위를 3cm 절개하고 직경 2cm 정도의 두개골을 떼어낸다. 이후 출혈의 위험이 있는 뇌동맥류를 찾아 클립을 이용해 막으면 혈액의 흐름이 차단되는 동시에 파열의 위험도 사라진다. 수술한 부위에 두개골을 덮고 절개 부위를 꿰매면 그것으로 수술은 끝이 난다. 대개 수술 후 2, 3일이면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다. 눈썹 절개를 통한 뇌동맥류 수술은 절개 부위가 작아 환자의 회복이 빠르다. 하지만 수술 부위가 좁고 어두워 기구를 써야 하는 집도의에겐 어려움이 따른다. 때문에 적합한 크기의 뇌동맥류 환자에 한해 이루어지며 숙련된 의사만이 무리 없이 수술할 수 있다. 흉터는 조금 남겠지만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마음의 불안감은 깨끗이 사라질 것이다. 사람 사는 곳엔 어디든 특별한 인연이 있다. 보자, 사진을 봐야 되겠다. 뭐 어떠세요, 수술 자리는? 저희 한지 한 1년 됐죠. 딱 1년 됐어요. 네, 작년 1년 3월이었으니까. 상처 괜찮으시네요. 좋으십니다. 예. 누가 알아보던가요, 수술한 거? 처음에는 좀 알아봤었는데 네. 수술했다고 믿지를 않죠. 특히 제가 뇌수술했다고 그러면 보통 뇌수술하면 이렇게 그 흉터 자국이 있거나 머리를 많이 여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여주면서 눈썹 여기 했어요라고 하면 잘 믿지를 않고. 아니에요. 지금은 괜찮아요. 수술 자국은 희미해졌지만 불안했던 그때의 기억은 안진웅 씨의 머릿속에 또렷이 남아있다. 촬영장에 들어가면서 위험은 없어요. 전에 우리가 수술한 부위가 그의 머릿속에는 18mm나 되는 큰 뇌동맥류가 있었다. 사이즈가 그때 18mm였죠. 파열의 위험을 알고 있었지만 선뜻 수술받을 용기를 내지 못했다. 직업상의 이유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처음에 이제 수술을 권유했던 병원에서는 머리를 많이 열어야 된다는 거, 열었을 때 후유증이 생길 확률이 높다는 거. 이걸 만약에 수술하고 났을 때 내가 다시 정말 내 생활로 돌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본업이 연구하는 일인데 그래서 그런 걱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3월 두통으로 응급실을 찾게 되면서 수술을 결심한 안진홍 씨. 박재찬 교수에게 눈썹 절개를 통한 뇌동맥류 수술을 받았고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안진홍 씨. 그럼 먼저 한번 플레이백을 한번 해볼까요? 로봇을 연구하는 그는 지금 다시 플레이백 하는 연구에 거고. 매진하고 있다. 오케이, 궤적 좋다. 한번 온라인 해보죠. 게다가 뇌수술을 받으며 새로운 연구 아이디어까지 얻었다. 이게 안 되니까 미세 침습 수술이라고 그러거든요. 작게 열고 하는 수술이다 이런 뜻인데 그런 수술의 마지막 종착지가 로봇 수술의 마지막 종착지가 아마 미세 침습 뇌수술 로봇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 수술하고 나서 같이 그런 얘기를 좀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같이 만들게 되고 그래서 그 주변에 수술 로봇에 대한 관심 있는 연구자들이 같이 모여서 저희가 매달 한 번씩 모여서 그런 디스커션도 하고 그런 모임을 갖게 됐고 그래서 박시영 교수님이 또 이제 더 열정적으로 해서 그런 뇌수술 로봇 연구센터도 만들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개가 이게 다 모두 코텍스 관련되어 있는 건가요? 뇌수술하는 의사와 뇌수술 받은 환자가 함께 만드는 수술 로봇.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그 로봇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게 될 그날을 기대해본다.